재미없는 예고편이었다. 너무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무원들의 삶을 파괴한 이 행위를 어떻게 5년으로 퉁칠 수가 있겠냐. 오늘 판결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판결에서 결정된 사실관계가 2월 19일 지기현 판사가 이걸 틀 수는 없습니다. 10년 선고해서 10년 채우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상 네, 재판에. 네. 그리고 내란 재판 내란도 있은 뭐 적이 여기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님 윤석열은 사형 아닌 무기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덧붙인다 한들 죽은 사람 꺼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닷물에 소금 치는 네, 거예요. 그런 거지.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첫 선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등에 대한 혐의인데요. 오늘 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요 내용은 저희가 오늘 대본에 없던 내용인데 각자 의견을 짧게만 듣고 저희가 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임세현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형은 10년 구형이 됐는데 이제 선고가 5년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상당히 너무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형은 형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모두 완벽하게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구형보다 더 많이 선고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저항을 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 그냥 정당한 법 집행, 심지어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았던 정당한 영 집행을 본인이 권력으로, 무력으로, 그리고 그것도 공권력을 이용해서 막았던 희대 사건입니다. 예. 대통령이 이런 범죄 사실이 있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본인이 체포가 된 사건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이 구형보다 이렇게 반밖에 안 되는 형을 내리는 것은 저는 이 역사에 죄를 짓는 선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지금 특검이 출범했을 때도 무엇이라 얘기했냐. 역사의 사초를 만드는 마음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이 내란 사건이 다음에 우리가 기록이 되고 그게 또 역사의 기록과 어떻게 보면 학습 자료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야 다시는 이 내란 불법 비상경 같은 일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일은 별개로 두고라도 그 형 집행을 막으려고 심지어 공권력을 투입했다? 게다가 예.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죠? 무력으로 총 쏘고 칼 쑤시고 하라고 했던 게 바로 윤석열 내란 수의 피의자입니다. 예. 근데 이게 한 번만 했냐?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가서 경찰이 체포를 못했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갑니다. 예. 또 그럽니다. 예. 또 총 쓰고 칼 쓰라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국가 공무원을 그 경호처에 있는 공무원들은 늘공들이 아니에요. 늘공이 아니라 예. 늘공이에요. 예. 국가 공무원들 그렇게 사적으로 이용하고 예. 그 공무원들의 삶을 파괴한 이 행위를 어떻게 5년으로 퉁칠 수가 있겠냐? 예. 안 됩니다. 퉁칠 수가 없다. 네. 이 말씀이시고 신조 대변인께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을 떠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앞으로 사법 과정을 성실하게 임하셔라. 네.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어우, 꼬리 굉장히 자르기야.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바라던 답변기였어요. 예. 자, 우리 김동완 위원장. 예, 저는 뭐 참 재미없는 예고편이었다. 우리 검찰 측에서 엄중하게 상황 인식을 좀 해서 각각의 형량, 뭐 특공방해라든가 공무원의 방해라든가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한 절반 정도 깎아서 나온 것이 참 뭐라고 할까 향후 본편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솔직하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 5년은 참 재미없는 예고편 앞으로 본편을 참 뭐라고 할까 의문스럽게 하는 그런 예고편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편도 걱정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걱정이 되죠. 예. 그럼요. 자, 이제 이 네 분이 계신데 법조인이 또 계시기 네. 때문에 우리 강대규 변호사께서는요? 네, 재판부 설명 자료가 방금 막 따끈따끈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 판결문을 못 봤는데 네. 설명 자료를 보면 8개의 혐의가 유죄가 나왔고 네. 3개의 혐의가 무죄가 나왔어요. 예. 우리 김동완 그 대변인님께서 본편이 좀 밋밋할까 봐 걱정하신다고 했는데 본편은 어차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3개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 다 사실 집행의 효력은 똑같습니다. 가둬두고 못 나오는 게 똑같고 네. 그리고 우리 임세은 대변인님께서 총칼을 언급하셨는데 재판부 성명 자료에는 총칼은 없어요. 근데 오늘 판결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판결에서 결정된 사실관계가 2월 19일 지기현 판사가 이걸 틀 수는 없습니다. 아. 법정 안정성 때문에 예. 여기에 뭐 내란에 고의성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도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판결문에. 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가 함부로 틀 수 없다는 거고 뭐 공수처의 수사가 잘못됐지 않느냐 공소 기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거는 확정은 진 것 같아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다. 예. 다만 이제 법률가들이 궁금해했던 거는 이제까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5 정부의 공통점은 뭐냐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도 청와대에는 압수수색을 못 들어갔어요. 체포영장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형사소송법 110조에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책임자가 경호처장이에요. 네. 경호처장이 승낙 안 하면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윤석열 이 사태에도 경호처장과 경호원들이 막느라고 이제 물리 충돌이 발생한 건데 그냥 앞으로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는 거의 사문화가 된 거죠. 이제 대통령이 잘못하면 청와대도 압수수색, 체포영장을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확립된 판결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그래 우리가 이제 이걸 지시 내린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호처에 말씀하신 늘공으로 한 25년 경호처에 근무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분들까지 처벌하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강대규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요 이제 본 주제는 아니, 아닌데 잠깐만 여기서 사실관계 하나 확인할게요. 잠시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압수수색 당한 적 있습니다. 네. 이미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출? 아니요 와서 가져가. 와서 갖고 갔어요. 예, 검찰이.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는 지금 법조인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이나 강주호 대변인께서 혹시나 양해해 주시면 이건 먼저 법조인이 계신 거랑 이쪽 법조인이 안 계신 분들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반론 기회를 좀 더 드려도 상관없을까요? 그럼요. 아, 예. 혹시 두 분 중에 한 분이 반론하시면 아니, 간단하게 반론이에요. 저희가 뭐 개별 사건의 법률 과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사실을 더 많이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그런 것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임하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변호인이 이번 내란 사건을 봤을 때 늘 틀려요. 그러니까 변호인의 말이 다 맞다라고도 우리가 판단하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변님 저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들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그 말 속에도 분명히 틀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출발할 수 없다는 맞습니다. 점을 먼저 지적하고 당연히 맞는 말씀인 게 재판가잖아요. 예.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둘 중에 한 명은 틀립니다. 그래서 50%예요, 50%. 그리고 검사와 변호사, 검사도 법조인이잖아요. 예. 검사와 변호사 둘 중에 한 명은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8개의 혐의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3개의 혐의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무죄 부분에서도 검사가 항소를 할 거고 예. 또 결국 그렇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니까 예. 법원의 판단은 좀 존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그러면 잠깐만 여기 저희가 정리하려고 하긴 했는데 일단 신조 대변인 드리고 근데 이게 내란 재판이 아니고 특수공모 집행 방해 등 관련된 재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재판과 이것을 결부시키고 연관 짓는 것은 전 상당한 무리가 좀 있다라고 보고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더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밀어야지 이것이 나중에 향후에 판례상으로 교과서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좀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 재판은 우리가 정말 엄밀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이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연관 짓는 것보다는 이제 네. 본인이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네. 그 법적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본인이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좀 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은 충분히 들었는데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하게 대중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건 10년을 구형했는데 5년 선고에 대한 어떤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우리 박범 방청객께서는 10년 구형에 5년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좀 전에 그 신주호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좀 같은 의견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어쨌든 뭐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뭐 내란을 목적으로 이렇게 일으킨 것보다 지금 특수 업무방해 이 부분만 따져서 했기 때문에 뭐 사형에 무기징역에 5년에 뭐 여러 가지 죄목들에 합쳐지면 결국 사형이니까 예. 지금 5년이든 뭐 10년이든 큰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10년 구형 5년 선고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 20초 정도만 짧아할게요. 예, 이렇게 돌아가서 다 드릴게요. 다. 예. 임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그 박범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윤석열은 사형 아닌 무기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덧붙인다 한들 갖고 뭐 예를 들어 사형 선고 집행 안 되겠지만 죽은 사람 꺼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바닷물에 소금 치는 네, 거예요. 그런 거지. 네. 그런 건데 제가 왜 이거를 10년을 구형이 됐는데 5년밖에 안 되는 거야에 분노를 하냐면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특수한 하나의 판례가 된 거잖아요. 영향을 줄 수 있죠. 왜냐하면 내란 사건 때문에 본인이 체포가 당해야 된 사람이 그걸 네. 막으려고 공권력을 이용했던 매우 희한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발생시켰어요. 예. 그래도 업무 정지 됐지만 현직 대통령이 네. 그러면 이건 우리가 기록으로서에 남겨놔야 되는 그런 어쩔 보면 역사의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지 이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가 누구 때리고 뭐 누구 강도질해가지고
그 체포당한 거 아니었잖아요. 예. 내란 일으켰던 죄를 앞에를 돌아보셔야 그래야지 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역사적으로 구형이 10년이었으면 15년 정도 선고를 해야 기록으로 남지 않겠어요. 예. 네,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몇 년 예상했습니까? 저는 10년 예상했어요. 10년 딱 맞춰서 10년 구형 10년 선고. 네, 꽉.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조 대변인은? 10년 선고해서 10년 채우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상 예, 예, 재판에. 예. 그리고 내란 재판 이- 내란도 있은 뭐 적이 여기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님 계시지만 검사 측에서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판결을 내리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뭐 한 몇만 건 중에 한 건 정도 됩니다. 네. 그렇게 힘든 상황이고 예. 또 저는 이걸 엄밀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이 재판부는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지기현 재판부와는 다르게 예.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왔었습니다. 그 법정에서 김용현 변호사들이 소란을 피우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 감치를 시켰던 재판부예요. 예, 예. 그 정도로 이 엄밀하고 어떻게 보면 공평한 그런 잣대를 들이밀어서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도 뭐 반발이 나오는 건 알겠습니다만 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앞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좀 지켜보자 이런 네. 식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좀 견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워낙에 많은 재판이 있고 또 이제 이런 뭐 이제 기소 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변호인 감치 관련돼서는 아마 이진관 판사 이분이 아닌가요? 백대현 백대현. 백대현에서 예. 그건 약간 정정을 하고 네. 가고요.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예, 받아들였고요. 자, 우리 그- 강대규 변호사.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그 각 죄마다 양형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 죄는 어쨌든 죄명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범인도피 교사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대통령의 경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 뭐 이런 거거든요. 아, 이거 죄도 많이 지었네. 거기 중에 이제 8개가 이제 성립이 된 거고 3개가 무죄가 된 건데 예. 그 양형 기준표에 맞춰 가지고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법원 판사님도 공무원이거든요. 예. 검사가 구형을 10년 했는데 판사가 선고를 15년을 했다? 항소심 가서 바로 깨집니다. 그럼 이 1심 판사들도 또 네. 대법관 코스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승진을 해야 되는데 구형을 법정 안정성에 맞게 이제까지의 규칙에 맞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예. 면에서 아마 판결문이 나오면 그 양형 기준표에 예. 왜 10년 구형인데 왜 5년으로 했는지 적절히 적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구형 상회 선고하는 경우는 네. 피고인이 반성의 여지가 그렇죠. 없거나 네. 반성의 여지가 없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누군가에게 줬거나 혹은 뭐 예를 들면 재범의 우려가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닙니다. 그 구형은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구형을 하는 거예요. 예. 구형을 다 포함해서 최고치로 구형하고 예. 구형보다 상회된 거를 제가 몇만 건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이거 좀 말씀드리기 좀 이거 보도에도 나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피해자가 판사인 경우가 있었어요. 맞아, 피해자가 맞아요. 판사인 경우에 검사가 구형을 2년을 하니까 예. 담당 판사가 더 때렸잖아요. 네, 3년인가 5년을 해가지고 그래서 항소심 가서 다시 1년으로 깎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대한민국의 안 좋은 법 쪽의 풍경이었는데 피해자가 판사인 경우에 검사 구형보다 세게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검사가 구형을 너무 낮춰서 했을 때는 예. 검사의 구형보다 형량이 구형에 딱 맞게 나오던가 더 위로 나올 수는 있지만 또 검사의 구형보다 세게 그 형량을 때린다는 표현보다는 선고하기 위해서는 예. 판결문을 굉장히 길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 쪽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를 찾아보시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 13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제 판사가 15년을 네, 선고한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김동완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 느낌상으로는 좀 아쉽죠. 우리가 어디 식당을 가더라도 반찬이 맛있어야 메인 음식이 맛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반찬부터 좀 약간 맛없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은 그 식당에 대한 벌써부터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게 사실인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특공방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양형 기준이 7년 정도가 될 거예요, 최대치가. 그럼 여기서 이제 검찰에서는 5년 정도로 땡겨서 구형을 한 건데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봤다는 거거든요. 재판부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 선고가 난 건데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경 사유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면서 국민께 설득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정말 하나도 없었다라고 보는데 왜 재판부에서 저렇게 스스로 그러면은 감경 사유를 우리 국민이 이해 못하는 다른 사유로서 감경이 네. 들어간 것인가? 예. 라는 것을 예단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쉽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